가끔 이런 날이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몸이 납처럼 무겁고 세상 모든 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누군가 괜찮냐고 묻는 말조차 피곤하게 느껴지는 날. 아마 우리 세대 대부분이 한 번쯤은 지나온 순간일 겁니다. 저도 얼마 전 그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백지. 커피를 마셔도 음악을 틀어도 집중은커녕 숨쉬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졌죠. 평소라면 두세 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일이 하루 종일 걸렸고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그냥 쉬라는 신호구나. 처음엔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난 아직 젊은데 이 정도로 지칠 리 없어. 다른 사람들은 더 바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약한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죄책감만 더해졌죠.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볼은 푸석하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으며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허락을 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책도 일도 사람도 잠시 내려놓고 그냥 하루 종일 이불 속에 있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더군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하지 않은 약속들은 미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처리했습니다. 친구들의 만남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죠.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다행히 모두 이해해줬습니다. 수면도 다시 챙겼습니다. 그동안 밤 2시, 3시에 자는 게 일상이 됐었는데 밤 12시 전에 잠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억지로라도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을 침실 밖에 두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순간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몸이 조금은 회복됐구나. 잠을 충분히 자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고통스러워졌고 하루를 시작할 최소한의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그동안 얼마나 수면 부족에 시달렸는지 깨달았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자 이제 마음 차례였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종이에 적었죠. 나는 지쳤다. 나는 당분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나는 조용히 있고 싶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쓰고 나니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괜찮은 척했던 가면을 벗는 기분이었어요. 일기를 쓰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번아웃이 갑자기 온 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신호가 있었다는 걸요. 평소 즐겼던 취미에 흥미를 잃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짜증을 냈던 것들. 모두 몸과 마음이 보내는 SOS 신호였던 거죠. 그 와중에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친구가 진짜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라고 물어보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울면서 중언부언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줬습니다. 그저 그래, 내 마음 이해해.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짧은 한마디로도 큰 위로가 되더군요. 친구와의 통화 후 깨달은 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럽고 약한 모습으로 보일까 봐 두려워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힘들 때 함께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부터요.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며칠 지나니 30분,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걸으면서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느새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거리에 사람들도 두터운 옷을 입고 있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주변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다시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소리가 시끄럽게만 느껴졌는데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더군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도 되찾았습니다. 차가 우러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김이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독서도 조금씩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자기계발서 대신 가벼운 에세이나 시집을 골랐어요. 한 줄 한 문단씩 천천히 읽으면서 글쓴이와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는 위안을 얻었죠. 요리도 다시 해봤습니다. 그동안은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으로 때웠는데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는 과정이 묘한 치유감을 줬어요. 특히 파를 썰 때 나는 향이나
마늘을 볶을 때 퍼지는 냄새가 생활의 활력을 되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즐거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루는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라떼를 마시는데 아, 이런 게 여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카페에서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저는 번아웃의 원인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과로 때문이 아니라 모든 걸 완벽히 해내려는 제 성격이 근본적인 문제였죠. 일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 취미생활에서도 완벽을 추구했던 겁니다.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게 두려워서 항상 120%의 힘을 쏟았고 그게 결국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예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일에 40, 휴식에 30, 사람과의 만남에 20, 나만의 시간에 10을 배분하는 식으로요. 이 균형을 꼭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예산을 초과할 것 같으면 과감히 포기하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연습을 했죠. 또한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줘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요. 번아웃을 겪고 나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내가 약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참 열심히 때로는 지나치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기계도 쉬어야 오래 쓰이듯 사람도 쉬어야 멀리 갈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그제서야 받아들였죠. 지금은 예전만큼 바쁘게 살지는 않지만 훨씬 충실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을,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때로는 지치고 힘든 모습도 모두 저의 일부라고 인정하게 됐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지쳐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제 말을 믿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누워 있어도 멍하니 있어도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다음 걸음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이니까요. 당신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에도 당신 마음에 닿을 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